지금부터요, 어디로 가냐면 일괄경매청권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정지상권을 공부하려면요, 먼저 일괄경매청권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괄경매청권은 봐봐요. 여기 위치를 봐봐. 먼저 이렇게 이것을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 이것을 나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대지예요. 2번은요, 여기서 우리 토지에다가요, 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저당권을 설정할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죠. 그 다음에 3번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여기 토지 위에다가요, 저당권 설정자가 이렇게 건물을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우리 지금 뭘 가지고 있다? 저당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을 할 때는 건물이 없었는데요,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건축했죠. 그 다음에 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라다? 동일하죠. 잘 봐야 돼요, 순서를. 그러면 이때요, 이 저당권자는요, 먼저 토지만 경매를 할 수 있죠. 토지만. 왜요? 원래 저당권은 토지에 저당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만 경매하면 어떻게 돼요? 병이 경락인이 되죠.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되죠? 건물은 갑이죠.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건물은 뭐가 돼야 돼? 철거가 돼야 돼요. 왜요?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락을 받은 사람도 건물이 없는 상태로 경락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죠? 그러니까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토지와 건물을요, 한꺼번에 일괄이라고 하죠. 한꺼번에 경매를 청구하죠. 그래서 일괄 경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일괄 경매를 청구하면 경매를 청구하기 전에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요, 여기서요, 일괄에서 경매를 청구하니까 토지도 병이고요, 건물도 이렇게 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니까요, 건물을 철거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이 나오고요, 매각대금, 여기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죠.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은 받을 수 있는데요, 받을 수 없고요,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에서는 돈을 받죠. 왜요? 저당권은 토지에만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의 매각대금은 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이것은 권리이지 뭐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매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면 철거해야죠. 세 번째는요, 과잉 경매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과잉 경매는요, 토지만 경매해도 돈 받을 수 있는데 건물까지 경매한 것을 과잉 경매인데요, 일괄 경매는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건물이 철거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든 말든 관계없이 일괄 경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여기죠. 봐봐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요, 이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예요. 갑이 이렇게 건물을 건축했어요. 그러면 뭐 한다? 동일하죠. 그러면 일괄 경매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갑이요, 이것을요, 뭘 한다? 매매했어. 매매해가지고요, 이것을요, A한테 팔아먹었어. A한테. 그러면 토지와 건물 수가 같아? 틀려요? 틀리죠? 이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동일해야 돼요? 경매를 청구하기 전까지 동일해야 돼. 알겠죠? 경매를 청구하기 전까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뭐냐? 일괄경매죠. 그럼 문제를요,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괄경매요. 160번이요. 자, 1번. 일괄경매 청구가 허용되려면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줄고 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야, 이게 중요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2번은요,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줄 가로 묶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 지상권자가 건축한 건물이죠. 그럼 뭐요?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요, 일괄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나중에 설정자가, 땅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어. 그러면 일괄 경매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여기 봐봐. 여기요. 맨 처음에는요, A가 땅 갑의 토지 위에 A가 건물을 건축했어.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수가 다르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매매해가지고 갑이 땅 건물을 샀어. 경매하기 전에. 그러면 동일하죠? 그러면 일괄경매가 돼요. 갑이요, 자기 토지에 건물을 지어서 일괄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기 전에 A한테 팔아먹었어. 그러면 아니죠? 그러면 일괄경매가 안 돼. 그러니까 일괄경매는 누가 건물을 건축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매를 청구하기 전까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 동일해야 된다. 아주 그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 매각대금 줄고, 이러면 우리가요, 건물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죠? 그래서 4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했으나, 봐봐. 설정자가 축조했죠? 그럼 동일이죠? 경매 당시. 일과 경매가 될 당시 제3자가 소유해. 제3자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제3자가 소유. 이 말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일괄경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죠.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 그러면 동일이잖아요. 설정자란 말은 갑이죠. 갑이 건물을 건축했죠. 그러면 동일하죠. 법정 지상권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요. 이렇게. 자, 161번이요.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 청구권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권리이다, 의무이다? 권리이다. 의무가 아니다. 1번 틀렸죠. 정답이죠. 2번.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건물이 축조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괄경매다, 법정지상권이다. 일괄경매죠.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이걸 말한다. 일괄이죠.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3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 등기를 격려했죠.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은 어디에는 미치지 않는다? 건물에는 미치지 않고. 어디에만 있다? 토지에만 있다. 왜요? 저당권이 어디에만 설정되어 있다? 토지에만. 이렇게. 4번. 저당 토지만 경매해도 충분히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저당 토지만 경매해도 충분히 경매 돈을 받을 수 있어. 그래도 일괄경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 한다? 허용돼. 이것을 과잉경매 X, 이 말이 이게 과잉경매가 안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5번. 갑소유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이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권이 실행되어 을이 토지를 경락받고 경락대금을 완납했다. 갑은 건물의 철거를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그럼 잘 봐요. 무슨 말인지. 갑소유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갑이 건물을 축조. 여기까지.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 동일해. 동일하면 일괄경매죠. 그런데요, 저당권이 실행돼서 을이 토지를 경락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했어. 완납. 그러면 뭐죠? 을이 토지를 경락받았다. 을이 토지를 경락. 그러면 일괄경매했어요? 토지만 경매했어요? 토지만. 그러면 건물은 뭐가 돼야 돼? 철거해야 돼. 철거. 그러니까요, 갑은 건물의 철거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철거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일괄경매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366조요. 366조 법정지상권을 지금부터 봐, 이제. 우리가 보통 366조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렇게 쓰지 않는데요. 여기 봐요. 366이 뭐냐면 저당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당권은 뭐죠? 물권이죠? 물권으로서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죠. 따라서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시험에 최근에 한번 나왔죠? 366조 법정지상권은 뭐 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법정이 뭐죠? 법정? 법률의 규정이죠?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뭐를 할 때, 뭐를? 처분할 때는 뭘 한다? 등기를 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지상권이죠? 지상권. 그럼 지상권은 뭐예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타인의 토지 위에 을이요
건물을 소유하는 것을 지상권이죠. 남의 토지 위에. 그래서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되죠. 이걸 366조 법정 지상권의 대략적인 분석이에요. 자, 이런 분석을 가지고 이제 보면 우리가 항상 왜냐면 일괄경매 청구권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괄경매 청구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에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다가 나중에 건물을 짓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한꺼번에 경매할 수도 있고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잖아요. 한꺼번에 경매하는 것을 뭐라 한다? 일괄. 토지만 경매하면 건물은 뭘 해야 돼? 철거.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봐. 여기 이제 1번이 뭐냐, 여기는 1번은 법정이상권은 항상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돼. 알겠죠? 동일. 자, 두 번째는요.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에 뭐를 해야 돼? 여기 2번 뭐를 해야 돼? 2번 저당을 잡아야 돼.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나 건물에, 근데 나는 왜 여기다가 항상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는 걸로 설명을 하느냐? 일괄경매하고 빨리 구별하라고. 일괄경매는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때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근데 여기도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소지가 뭐를 해? 동일하죠. 이게 중요해. 그런데 일괄경매는요, 토지에 저당을 잡을 때는 건물이 없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건축하고 경매하기 전에 동일해야 돼. 경매하기 전에. 그런데 여기는 언제 동일해야 돼?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동일해야 돼. 그럼 이해되셨나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 3번. 3번이죠? 그리고 나서는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아무튼 이렇게 있다가요. 여기요. 그 다음에 4번. 3번은 좀 이따 설명하고 4번. 임의경매가 돼. 저당권을 한 경매를 임의경매라고 그래. 담보권 실행경매요. 경매에 의해서 일단 저당권이 토지에만 있으니까 토지만 경매가 되겠네요. 알겠죠? 그럼 건물이 이렇게 있죠? 건물 누구다? 갑이죠. 자, 한번 봐봐요.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 동일했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지금 어떻게 됐어? 달라졌죠.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는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토지 위에요? 타인의 토지 위에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게 지상권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상권이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죠. 자기 땅에는 못해. 원래 혼동 빼고는 안 돼. 그런데요, 어떤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했는데 아주 어떤 사소한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면 갑자기 땅 주인이 건물을 철거하라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지상권이라도 설정할 건데 자기 땅에는 지상권 설정 못한다고 하니까 못하고 있었는데 아주 어떤 사건으로 순간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니까 건물을 철거해라.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려면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남의 토지 위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 토지에다가 갑이 뭘 가지고 있다?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지상권, 이렇게 지상권. 알겠죠? 그래서 지상권을 인정을 해버려.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지상권은 뭘 한다?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죠? 안 해도 이건 지상권이고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고 물권으로서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어. 대항력. 그러니까 이 갑은 등기 아직 없어도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한테 당신 땅 위에다가 내가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갑이 이 병이 열받으니까 어때요?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겠죠? 다른 사람한테 땅을 팔든 말든 나는 이미 뭘 가지고 있어? 지상권.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토지를 양수한 사람에게도 지상권 등기가 없더라도 지상권으로서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정 지상권은 지상권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자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도 지상권을 가지고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 갑이요, 이 건물을요 처분해. 건물을 여기서 정한테 처분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건물을 처분하면 건물의 소유권은 주된 권리고 지상권은 종된 권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된 권리인 소유권이 이전하면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건물이 남의 땅 위에 계속 존재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모두 같이 따라가야 돼. 지상권도 같이 따라가야 돼. 지상권도. 알겠죠? 여기서 이렇게 지상권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일단요, 우리가 지상권은 뭐가 문제가 되죠? 여기 이 갑은 자기는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하죠. 그런데요, 갑이요, 건물을 처분하려면 지상권도 같이 처분해 줘야 되죠? 그러면 이 정은 지상권 등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있어야 돼. 이 사람은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자야. 그런데 이 사람은 정은 등기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이 사람이 정한테 넘기면, 정한테 등기를 해주면 이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소유자가 되면 뭐해? 지상권이 없는데. 그러면 지상권이 있어야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갑이 건물을 넘길 때는 건물만 넘기면 안 되고 지상권도 같이 넘겨줘야 돼. 이때 지상권 넘길 때 이 갑은 병한테, 병의 토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뭘 한다? 이 갑이 병 너 빨리 내 앞으로 지상권 등기를 설정해 주라, 이렇게 청구를 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지상권 설정 등기의 권리자고 이 사람이 의무자가 돼. 그래서 지상권 등기를 해. 지상권 등기하면 이건 을구죠. 을구의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 등기로 하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여기 정한테 이렇게 지상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면 이 정이 지상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지상권에 의해서 병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병은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은 자기가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되는데 이걸 처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건물은 등기했는데 아직 지상권은 미등기야. 지상권은 아직 미등기야. 누가? 정이 아직 미등기예요. 아직 지상권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서 이 병이 정한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해서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아직 지상권 등기가 없다고 병이 정한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면은 정은 쌍칼 들고 누굴 쫓아가? 갑을 쫓아죠. 갑을 쫓아가서 왜 이런 건물을 팔았냐? 빨리 지상권 등기해달라고 하겠죠? 그럼 갑은 죽기 싫으면 야구방망이 들고 또 누구 쫓아가? 병을 쫓아가죠. 너 무슨 짓 하고 있니? 빨리 나한테 지상권 등기해라, 이렇게. 지상권 등기 오면은 정한테 이전 등기해 주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등기가 없어도 최종적으로 지상권 등기를 취득할 사람은 누구다? 정이죠. 그래서 아직 등기가 없다고 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상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것이. 여기까지가 한 세트. 자, 같이. 이런 법정 이상권은 0.5초 만에, 이것은 여러분요, 이 법정 이상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매를 하거나 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요, 아직 모든 도시화가 다 되지 않는 땅이 있는데, 그래서 서울, 서울 빼고 경기도 일원이죠. 주변 우리가요, 위성도시 있잖아. 서울 위성도시들. 이런 도시들은 전부 다 뭐가 있다? 지상권이 가장 중요해. 알겠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이렇게 할 때 잘못 처분하면 중개사고가 되는 것이고, 이걸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요,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경매하고 가면은 지상권이 있으면 불안하니까 다 포기하라고 그래, 경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이 있는 땅이 물론 싸죠. 싼데 그런 땅을 경매를 받아야 돈을 벌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아무튼 여기 보면 여기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첫 번째, 토지나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하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달라지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 법정 지상권이다. 취득할 때는 등기 없어도 된다. 등기 없어도 지상권자는 당의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도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처분한다. 그런데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하지 않고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처분했다. 그러면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지상권은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 이 갑은 원래 토지 소유자한테 자기 앞으로 지상권 설정에 등기를 하고 다시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아직 이전 등기가 있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말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지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봐, 이제. 여기서,
여기서 그냥 봐요, 여기. 이게 366조고 305조요. 305조 법정지상권이 있어. 그럼 305조 법정지상권은 이것은 전세권에 관한 거, 전세권. 전세권에 관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항상 법정지상권은 똑같아. 법정지상권은 제일 첫 스타트가 뭐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1번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요, 366조는 뭐라고 그랬죠? 토지나 건물에 뭐가 있기 전까지? 저당권이 있기 전까지죠.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는 전세권은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에 이렇게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수와 동일해야 돼. 토지의 전세권 절대로 안 돼. 건물의 전세권. 그런데 저당권은 토지든 건물이든 따지지 않아. 그런데 전세권은 반드시 건물의 전세권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요, 아무튼 어떤 이유로 땅 소유자가 뭔지 모르겠어. 뭐 때문에 바뀌었는데 땅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어. 뭐 때문에 바뀌었는지 몰라. 이유는 따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봐봐. 아까 우리 법정지상권은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동일했는데 어떤 이유로 달라지죠? 어떤 이유로 달라지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 법정지상권이죠. 그래서 누구죠? 갑한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 이걸 365조다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을한테, 전세권자한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지상권은 뭐다? 타인의 토지 위에 뭐를? 건물을 막 위해서 소유,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막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지상권자가 된다? 항상 건물 소유자, 전세권자가 아니라고. 여기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이다, 이 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관습상 법정지상권. 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벌써 우리가요 조금씩 다르죠. 366은 저당권, 305는 건물의 전세권. 그럼 이 관습상이죠. 이것만 다르죠. 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어. 안 된 거 뭐가 있어? 환매로 인해서 달라진 거. 환매 안 돼. 환지로 해서 달라지는 거 돼, 안 돼? 안 돼. 또 하나 또 있어. 뭐? 오케이.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으로 달라지면 안 돼. 세 개 안 돼. 환지, 환매, 채권자 취소권. 다시 뭐라고? 환지, 환매, 채권자 취소권 안 돼. 알겠죠? 시험에 바로 암기해야 돼. 여기 한번 봐봐. 항상 법정지상권은 일단 어디서부터 출발해? 일단 뭐부터 출발을 해? 뭐부터 출발해?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니까. 법정지상권은 항상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자, 두 번째, 건물이면 건물, 토지면 토지가 뭐가 됐다? 여기 을한테 이렇게 바뀌어. 토지가 이렇게.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 동일했어. 그 다음에 뭐가 돼? 달라져. 그러면 누구한테 인정해? 누구한테 지상권은? 땅 주인한테 인정해? 땅 위에 있는 건물. 그래서 누구한테? 을에게 지상권을 인정을 해.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정이니까. 알겠죠? 그럼 여기는 뭐냐? 저기는 전세권, 저기는 저당권이죠. 여기는 그 두 개 빼고 뭐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무슨 경매냐? 강제경매. 저기는 아까 임의경매였죠? 강제경매라든가 공유물 분할이라든가 불화처분이라든가 아무튼 아는 거 다 적으면 돼. 알겠죠? 이러이러한 이유로 달라져. 그런데 안 되는 것 시작 세 가지. 환지, 환매, 채권자, 취소권 안 된다. 여기요 매매나 증여나 강제경매, 그 다음에 분할이나 불화처분이나 다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달라지면 이것을 관습상이다. 그런데 관습상은요, 봐요. 자, 지금부터 이제 관습상에만 있는 거. 이렇게 지상권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토지 소유자하고 다시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임대차. 지상권이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 지상권. 또 하나는 뭐? 임차권이다. 그런데 지상권이 있으면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뭐한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는 지상권이란 건 뭐죠?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거죠. 그럼 남의 땅에다 건물을 소유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으면 돼, 안 돼? 건물을 철거하는 합의가 있으면 돼, 안 돼? 철거하면 지상권이 뭐가 필요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니까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지상권이 있는데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특히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보다 우리는 항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해야 되죠. 강제 경매로 일할 때는 언제 동일해야 되는가? 언제? 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언제 동일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먼저 저 토지나 건물에 먼저 근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압류가 있어. 압류. 그래가지고 강제 경매를 해. 강제 경매. 이렇게 된 경우가 있고, 먼저 근저당권 없고, 토지나 건물에 어디에가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강제 경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바로 처음부터 압류를 해서 강제 경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알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요, 강제 경매를 하는 방식이, 여기는 압류가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판결문이 있어가지고 바로 압류해서 경매했다, 이 말이고, 판결문이 없어서 가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압류했다, 이 말이고, 압류, 가압류보다 더 먼저 저당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강제 경매의 경우는 언제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느냐? 언제부터 동일해야 된다? 여기는 저당권부터. 가압류, 압류는 가압류부터. 여기는 언제부터? 압류할 때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근저당, 가압류, 압류 그러면 근저당. 가압류, 압류 그러면 가압류. 그냥 압류 그러면 뭐? 압류할 때부터 동일해야 돼. 이것을 관습상이다. 이걸 305조다. 이걸 366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틀이 항상 법정상권은 저당을 잡기 전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에 매매나 교환이 있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수가 동일하고 어떤 이유로 달라져야 돼. 그러면은 되는 것이 법정상권이 다 똑같죠. 그럼 이제부터는 약간 다르는 게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달라졌다. 매매로 달라졌다. 이것만 다르죠. 지금부터는 이제 법정상권을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366조는 뭐다? 305조는 뭐다? 관습상은 뭐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고, 지금부터는 모든 법정상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그럼 간단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강의 노트를 읽는 거 보면 366조 법정상권 처음부터까지 하나 다 설명하고, 관습법상 법정상권 또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돼. 이게 원칙적으로. 이건 규변서니까. 알겠죠? 그러지만 그건 필요 없어. 똑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는 것이냐, 봐. 저당 잡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동일은 언제 동일한다? 건물의 토지나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동일하죠? 이때 건물은 건축 중이어도 돼. 그럼 건축 중이란 말은 준공허가가 있어, 없어? 없죠? 무허가가 돼. 무허가니까 등기가 됐어, 안 됐어? 미등기도 돼. 다 되는 거예요. 건축 중 무허가, 미등기 다 돼. 그래서 여기서 문제요,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적용되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어디가 있다? 법정 지상권. 또 어디가 있다? 지상물 매수청권. 지상물 매수청권. 또 어디가 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 세 가지. 법정 지상권, 지상물 매수청권,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 세 가지에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적용이 되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좀 있으면 시험에 또 나오겠죠, 이게. 그 다음에요, 이 토지와 건물은 원시적,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가 없어.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없어. 처음부터 똑같을 필요가 없어. 언제까지만 똑같으면 돼? 저당 잡기 전까지, 건물의 전세 잡기 전까지, 매매나 교환으로 소유자가 변경되기 전까지만 동일하면 돼. 알겠죠? 처음부터 원인 무효이다. 원인 무효?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 저당권자 동의. 저당권자 동의를 받아서 신축을 했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을 알아야지.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했단 말은, 그 말은 그러면은
저당 잡기 전에는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안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 봐봐, 여기요. 저당 잡을 때만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하면 되고, 저당 잡고 나서 여기 경매가 되기 전까지, 저당 잡고 경매가 되기 전까지 여기요,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건물이 중축이 되거나 건물이 신축이 된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법정이상권이 있는데, 그건 간단하죠. 언제까지만 동일하면 돼? 저당 잡기 전까지만, 건물의 전세 적기 전까지만 동일하면 된다. 그 나중에는 건물이 일부가 철거되고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소유자가 바뀌거나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인정된다? 건물 소유자한테.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 신건물이죠. 신축 건물인데요, 신축은요 콘크리트예요. 그럼 콘크리트는 몇 년이죠? 30년을 보장해야죠. 여기는 구건물인데, 구건물은 목조예요. 목조 건물은 몇 년이죠? 15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목조를 쓸어버리고 신축을 했어. 콘크리트로, 이렇게 콘크리트로. 그럼 몇 년을 보장해야 된다? 15년이다, 30년이다. 이게 중요하죠? 몇 년? 구건물 기준이다. 구건물 기준. 그래서 아무리 여기가 콘크리트여도 15년만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건물을 기준한다,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다 똑같아. 나머지는 다 똑같아. 알겠죠? 이게 다 똑같으니까 이제 이거 말고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니까 여러분요, 이걸 자체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여기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면서 나오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거 있어요. 암기가 보통 한 7, 8개가 있는데요. 그것은 직관적으로 암기하고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법정의 사건은 이게 끝이에요. 알겠죠? 끝이니까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있으면 이제 암기하는 것들이 나와. 그러면 그 암기하는 것이 몇 개가 있으니까 그것을 여기다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 맞춰보면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볼까요? 자, 162번을 봐보세요. 1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딱 줄고. 이런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에서만 나와. 다른 데서는 절대로 안 나와.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줄고 건물의 전세권이죠. 그러면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땅 주인은, 땅을 산 사람은 이 말이죠. 누구한테? 전세권자한테 지상권 설정이다. 전세권 설정자한테다. 아까 내가 얘기했어. 봐봐. 지상권은 누구한테 인정된다? 지상권은 누구한테? 건물 소유자. 지상권은 뭐죠?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소유한단 말이죠.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소유해.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이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전세권자. 틀렸잖아요. 다른 말로 뭐다? 건물 소유자 이퀄 전세권 설정자 이래야 돼. 건물 소유자. 다른 말로 전세권 설정자 이래야 돼. 아시겠죠? 자, 2번.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자, 여기 한번 이제 하나 나왔으니까 봐. 자, 지금 하나 나올 때마다 봐. 2번이죠? 이건 암기해야 돼. 봐봐. 여기 대지 있죠? 대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요. 이걸 한꺼번에 의리 매수했어. 의리 매수했는데요. 이 의리요, 희한하게 대지만 등기요. 대지만 등기를 하고요. 대지만 건물은 등기를 안 한 거예요. 건물은 등기를 안 한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아까 우리 법정이상권이 뭐라고 그랬죠? 뭐가 법정이상권? 여러분요, 지금까지 강의 안 들었어요? 뭐가 법정이상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같아져야 돼,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되죠? 문제는 이게 지금 건물하고 다 매수해서 돈 주고 넘겨받았는데 땅은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 안 했죠? 여기서 문제. 갑하고 을사에서 이 건물은 소유자가 누구다? 등기하든 말든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지 누구예요? 을이지. 등기하든 말든. 갑을 뭐라고 그래? 법률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 을을 뭐라고 그래? 갑을 법률상 형식적 소유자. 을을 뭐라고 그래? 실질적 사실상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죠. 을이. 그러니까 지금 토지하고 건물이 같아졌어, 달라졌어? 똑같죠? 처음에는 같다가 달라져야 되는데 똑같잖아. 을. 법정이상권 상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자, 지금부터 암기해. 여기 우리가 대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했으나 항상 이렇게 여기 대지만 등기.
되지만 등기. 법정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자, 암기. 되지만 등기. 돼 안 돼? 이거는 그냥 직관으로 해야 된다고요. 알겠죠? 이걸 생각하고 그림 그려봐. 그러면 15분 지나가. 알겠죠? 되지만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 봐봐. 여기 2번.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 대지와 함께 매수 줄고, 그 다음에 대지에 대해서만 줄고, 대지에 대해서만 맨 끝에 뭐를 했다? 이전 등기. 이전 등기 딱 여기. 대지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 그러면 법정지상권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맨 끝으로 가.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죠 지금? 결론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번. 자, 이건 지금 2번이고 3번 봐봐 또. 자, 3번. 이건 뭐냐? 봐. 이런 우리가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어떻게 돼? 이건 무조건 법정 지상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닌 것도 있어. 봐. 이것을요, 일괄해서 이 두 개의 공동저당을 잡아. 공동저당을 잡고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합의를 했어. 신축. 법정 지상권 된다 안 된다?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신축하기로 해서 돼 안 돼? 안 돼. 암기. 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기로 했어. 법정 이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지금부터 왜 안 되는가 봐. 자, 봐. 일단 건물을 철거하죠. 건물이 있어 없어? 땅 위에 없죠. 없으면 뭐만 있어? 토지의 저당권만 있죠. 토지의 저당권. 구조가 뭐가 똑같아? 다시 신축하기 전에는 건물을 철거하면은, 신축하기 전에는 토지 위에 건물을 놓고 토지의 저당권만 있죠. 그러고 나서 신축을 했죠. 구조가 뭐가 똑같아? 일괄경매하고 똑같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면 일괄경매 청구권에 대상되지만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다시. 공동저당권. 토지와 건물이죠. 동일한데 공동저당을 잡고 건물을 철거 후 신축. 건물을 철거해봐. 건물 철거해봐. 뭐만 남아? 토지에 저당권만 있죠? 그 다음에 토지 위에 저당권만 있다가 건물 신축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토지에다가 저당 잡고 나서 신축해. 뭐라고 그래? 일괄경매.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 근데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립하려면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니까 듣기만 하고 말아. 사법시험에서 딱 한 번 났어. 모든 국가고시에 그것 빼고는 다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나왔어. 알겠죠? 뭐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건물을 철거 후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건물을 신축한 후 종전저당권의 순위와 동일하게 저당권을 인정해주면 모른다. 그래서 종전저당권의 순위와 동일하게 저당권의 순위를 인정해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벌써 봐봐.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한데 거기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갑이 건물을 신축한 후 종전과 동일한 저당권의 손의를 을에게 인정해 준 경우. 이렇게 해봐. 지금 몇 장 나갔어? 몇 장? 지금 줄이 12줄 나갔어. 12줄. 절대로 우리한테는 안 나와. 사법시험은 옛날에 사법시험에 있었을 때는 한 문제가 사법시험 150점이었어요. 문제가. 그리고 시험은요 2시간 줬단 말이죠. 우리하고 시간이 다르단 말이죠. 알겠죠? 그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문도 길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됐죠. 근데 지금은 문제가 돼야 안 돼? 문제가 되죠.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한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나온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잊어버리고 연상해. 어떻게 한다? 공동저당하고 건물을 철거하면은 토지 위에 저당권만 있잖아요. 그러다가 건물을 신축했죠. 토지 위에 저당만 있다가 신축하니까 뭐다? 일괄경매죠. 뭐가 아니다? 법정 지상권이 아니다. 이렇게. 다시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건물을 철거 후 신축. 일괄경매다. 법정지상권이다. 일괄경매다. 법정지상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암기해. 여기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했어. 되지만 등기. 되지만 법정지상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암기하라고. 알겠죠? 2개. 됐죠? 그래서 여기 봐봐. 동일인 소유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줄과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철거 동그라미 신축.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옆줄 긋어 일괄경매 대상이다. 일괄경매 대상. 2번, 3번 잘 암기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자, 이제 공유로 봐, 이제 여기. 자, 이제 이건 항상 나오니까 이거 공유. 공유는 뭐다? 공유는 봐봐요. 이런 뭐라고 그랬죠?
공유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을 하려고 신축. 공유하는 공유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그래. 이거는 무슨 행위 나간다? 처분행위다. 처분행위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 공유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면, 여러분 봐. 땅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면은 이 토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이상 사용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봐.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그건 아니네요. 알겠죠? 여기 5번. 토지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집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 줄고,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 이런 봐봐. 공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으려면 과반수 동의예요? 전원의 동의예요? 전원. 그럼 과반수 동의죠? 과반수. 그러면 이 건물은 불법 건물이에요. 불법 건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불법 건물이니까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법정이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한번 봐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과반수 동의라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자, 이제 4번은 봐. 여기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죠. 공유하는데 여기가 건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건물이요. 그런데 을이요. 자기 지분만요. 지분만 병한테 처분해. 병한테. 자기 지분만 병한테 처분했어. 응? 여기요. 여기 을이라고 할까요? 을 이렇게 을이요. 자기 지분만 처분했어. 자기 지분만. 그러면 여기 항상 이런 말이 나와. 지분만 처분했다. 지분만. 그런데요, 병이 지분을 딱 샀더니 여기에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렇게 해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래봐. 지상권은 뭐다? 물권이죠. 이것은 뭐다? 물권행위죠. 물권행위는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전원의 동의. 그래서 봐봐. 을이 지분만 처분한다고 해서 지상권이 성립한 게 아니다. 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분을 매수한 병의 동의가 없는 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면 골치 아프니까. 자, 봐. 지분만 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암기에 지분만 처분 돼 안 돼? 안 돼.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된다 안 된다? 안 돼. 전원의 동의지 과반수 안 돼. 과반수. 그래서 여러분 4번 한번 봐봐.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 중 1인이 자기의 지분만 매도. 그게 키워드예요. 법정이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은 다 중요한 판례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자, 163번.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거죠. 법정이상권을 취득한다. 2번. 토지 또는 지상 건물이 경매가 됐다.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여부를 판단한다. OX, X죠. 우리가 토지나 건물이 경매가 되면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고, 알겠죠? 이건 법정이상권이죠. 언제 기준한다?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이죠. 3번.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이런 봐봐요. 아까 말했죠? 366조 법정지상권은 강행 규정이죠. 저당 지상권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게 우리 지문이죠. 시험 나온 거죠.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줄고,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설정자, 저당권 설정 당사자의 약정 동그라미 효력이 없다. 왜요? 이 법정지상권은 366조를 얘기하죠. 저당권에 기한 거죠. 저당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강행 규정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4번.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상에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라는 사정, 미등기 줄고, 아까 그랬죠? 미등기 위에다 써 무허가 건물.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5번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였다면 그 후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 지상권이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봐봐. 1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죠. 알겠죠?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후에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했죠. 여기는요, 우리는 2단계죠, 2단계. 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이 있으면 되고,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증축이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이 된다 할지라도 법정 지상권은 인정이 되고, 이때 법정 지상권의 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신축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됐죠? 그것을 얘기. 여기 163번 정답 몇 번이죠? 몇 번? 2번. 164. 저당물의 경비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건물 소유자는 누가?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2번.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 등기 없이, 그럼 지상권 등기 없으면 아직 지상권자가 아니죠. 건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청권을 뭘 한다? 대위행사할 수 있다. 3번 법정지상권의 성립 후 구건물이 철거되고 신건물이 축조 줄고, 그럼 무슨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구건물, 신건물 틀렸어. 맨 끝에 구건물 기준. 3번이 정답이죠. 4번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이 양도가 되죠.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건물 양수인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요, 건물을 양수한 자가 아직 지상권 등기가 없다 할지라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한다. 그것을 얘기하죠. 5번 건물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경매 동그라미, 우리 경매는요 등기 없이 지상권하고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해. 등기 없이 경매.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해. 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렇게. 경매는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냐고? 3번. 165.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죠. 우리가 지상물하고 지상권은 별도로 처분해도 된다. 2번 근저권 설정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건물이 없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절대로 돼 안 돼? 안 돼. 나중에 근저당권자가 건물 신축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건물 신축에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 토지와 함께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등기 기록에 멸실의 기재. 봐봐, 건물이 그대로 존속 줄고 등기 기록에 멸실 등기가 기재, 멸실 등기, 여기 등기 기록에 멸실의 등기가 기재했어요? 여기서 문제. 건물이 지금 있죠, 지금 여기. 근데 등기부에만 건물이 멸실된 걸로 돼 있어. 그러면 건물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뭘 떨어요? 건물이 있다고 했죠, 내가. 건물이 있는데 뭐 등기부가 잘못돼서 건물이 멸실됐다고 멸실 등기가 됐어. 그래도 건물의 소유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여기 멸실의 기재 딱 해봐. 그래서 여전히 건물 소유권 존재, 여전히 건물 소유권 존재.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멸실의 기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 등기 기록이 폐쇄된 후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가 됐죠. 지금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 있었죠. 그런데 등기부와 관계없이 건물이 있었는데 토지만 경매가 됐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나중에 달라졌죠. 이때 인정되는 게 바로 뭐다? 법정지상권이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동의를 했는데 토지만 경매가 됐어.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알겠죠?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이렇게. 아직 이건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3번은. 알겠죠? 4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이는 뭐를 해야? 등기해야 법정 지상권을 뭘 한다? 취득한다. OX 경매가 되죠. 저당권이 실행이란 말은 경매란 말이죠. 경락의 경우는 등기한다, 등기 없이 지상권을 취득해. 법률의 규정, 이렇게 법률의 규정. 그 다음에 5번 법정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도 지상권을 가지고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왜죠? 왜 대항할 수 있죠? 이거는요. 올해는요, 이 사람은 여전히 누구다? 지상권자다. 등기가 없어도.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이요? 자, 옳은 것은 그랬죠? 옳은 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맞죠? 5번은요, 법정지상권자는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그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 대해서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3번하고 5번 이렇게. 165는 3번, 5번. 알겠죠? 자, 166은요.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 지상권자가 양도하죠. 제3자는 누구죠? 양수인이죠.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 틀렸어. 법정지상권자는 등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양수한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알겠죠? 등기해야 취득해. 1번 틀렸어. 2번 건물 공유자 1인이 건물 부지를 단독으로 소유. 여기 봐봐. 이제 여기 지금 했죠? 또 한 가지 봐봐. 여기 봐봐. 여기는 요 두 가지예요. 여기 보면 갑하고 을하고 공유해. 그런데 여기요 건물이요 갑이 가지고 있어. 이렇게요. 여기요 건물이요 갑하고 을하고 공유해. 그런데 여기요 토지를 갑이 단독 소유해. 두 가지예요. 지금 여기는 뭐죠? 여기는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알겠죠? 여기는 건물의 공유자가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공유자는 소유자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랬는데요, 여기요 이 갑과 을이 토지를 분할을 해. 분할을 해서 이 을이 단독 소유해. 분할해서 을이 공유자 여기 그러면 이 건물은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고, 여기는 이 토지가 경매가 돼. 경매가 돼가지고 여기요 병이 경락인데, 그러면 이 건물의 갑과 을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키워드가 뭐다? 토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 건물 공유자 중 한 사람이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 그림을 보고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알겠죠? 말로 하면 안 되고. 토지의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건물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죠? 법정 지상권이다 이런 말이죠. 한번 볼까요? 여기서 2번 건물 공유자 중 1인이, 자 지금 어디야? 지금 건물 공유자 중 1이면 위에요 밑이야? 위냐고 밑이냐고? 밑이죠? 건물 공유자 중 1인이 건물 부지인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해서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됐다. 토지만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땅 주인이 달라지겠죠?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여기 5번 3번 봐봐.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했죠? 똑같아.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했는데 뭐만 등기했다? 대지만 등기. 여기 대지만 등기. 법정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론만 암기하라고 해서 성립한다. 틀렸어. 안 된다. 4번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을이 건물을 신축했으나 토지 매매가 무효가 됐어. 재밌는 말이죠?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봐봐. 지금요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 있는데요, 이 을이요 매매를 했어. 매매를 해가지고 1번이죠. 을이 이렇게 했다가 을이 여기다요 2번이요 건물을 을이 지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갑하고 계약이 3번 뭐가 됐어? 무효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면 이 을은 처음부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그러면 이 을은 처음부터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어?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어? 남의 땅에다가.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안 돼.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자 5번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 얘기했어. 미등기 무허가라도
법정지상권을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자, 167.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약정만으로 승계취득. 틀렸어. 법정지상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취득을 해.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취득한 사람은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승계란 말은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말이죠. 넘기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2번.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1번 저당권을 설정. 봐봐. 건물이 없는 토지에 1번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러고 나서 건물을 축조하는 것에 동의했어. 그냥 필요 없어. 동의 여부가 필요 없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럼 무조건 뭐다? 법정 지상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 일괄 경매 청구다. 2번 틀렸어.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을이 취득했어? 을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넘겨받기로 했는데 아직 을이 지상권 등기를 아직 안 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건물 양수인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 이렇게. 신의칙에 반한다.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3번 맞죠? 정답이죠? 법정 지상권을 양도 넘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필요하죠.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되죠. 양도할 때는 등기가 있어야 돼요. 5번. 갑과 을이 일필지 대지를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 자, 이제 봐.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 자, 이제 우리가 여기 또 하는 건 이제 뭐냐면 구분 소유적 공유죠. 구분 소유적 공유는 뭐죠? 맨 처음에는 일필지 대지였는데 이것을 먼저 분할을 하죠. 분할을 해서 이게 토지를 이렇게 분할을 해서 이것을 토지를 분양을 하죠. 분양을 해. 그래서 토지를 분양을 해가지고 여기는 갑이 갖고 여기는 을이 된다 이 말,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이 맨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분할해서 2개가 됐으니까 등기부도 2개가 돼야 되는데 등기부는 하나로 두면서 공유로 등기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죠.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분할된 상태에서 분양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누구 것이고 갑, 이 부분은 완전히 누구 것이다 을. 그래서 항상 뭐란다? 자신의 특정 부분, 자신이 점유한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지었어. 그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대지가 경매가 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다가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었어. 건물을. 그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죠? 법정 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봐. 법정 지상권. 갑과 을이 일필의 대지를 구분 소유적으로 줄고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던 중 갑이 자기 몫으로 점유하던 특정 부분의 건물을 신축. 여기까지. 갑이 자기 몫으로 점유하는 특정 부분의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자기 땅 위에다 건물을 신축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이유로 달라져. 그럼 뭐가 인정된다면 그때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법정 지상권은 뭐다? 법정 지상권은 뭐다? 처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달라지면 된다. 통일했잖아요. 알겠죠? 그리고 경매로 달라졌잖아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법정 지상권 아주 간단해. 처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돼. 그리고 어떤 이유로 달라지면 무조건 법정 지상권. 무슨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3번이다 이렇게. 자, 관습상은요 잠깐 쉬었다가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